자, 단면법. 자, 단면법 보면 온단면도. 우리가 단면법을 이용하는데 투상도의 연장입니다. 투상도의 연장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시면은 투상도하고 단면법하고 다른 거 생각을 하세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건 투상법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온단면도, 전단면도라고 그러죠. 2분의 1 딱 자른 거. 원형 부분이 있으면 완전히 잘라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 절단 또는 온단면도 같이 알고 계세요. 전단면도 같이. 그래서 이거는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모양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내부가 정확하게 그려집니다. 내부가 확실하게 표현이 되죠. 자, 한쪽 단면도가 있어요. 한쪽 단면도. 우리가 반단면도라고 그러고요. 또는 4분의 1 절단에서 표현한다. 그래서 얘는 또 내 외부가 동시에 표현돼요. 뭔가 효율적일 것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 실무에서 많이 안 씁니다. 이유는 실무자들이 복잡해요. 복잡해요. 보세요. 외측과 내측, 외부와 내부가 동시에 나타나죠. 하지만 작업자들은 이걸 혼동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전단면을 많이 쓰죠. 부분단면도와 전단면도를 많이 쓰는데 부분단면도는 뒤에서. 그래서 여기 부분단면도도 나왔는데 지금 부분단면도 그림이 먼저 나왔네요. 설명이 나오기 전에. 요게 이제 부분단면도예요. 그래서 부분단면도라는 것은 일부분을 절단하는데 중요하게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건 원형, 그러니까 대칭인 물체나 어떤 표시, 그러니까 절단되는 위치가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애매한 위치가 아니라 뭐 구멍의 중심선이라든가 이런 데에 절단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들어가는 게 이게 파단선이 들어가죠. 파단선. 파단선은 무슨 선이요? 가는 실선.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파선과 혼동하면 안 돼요. 파선은 우리가 파선이라는 거는 수문선이에요. 수문선이에요. 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예, 안 그렇죠? 안 헷갈리죠? 자, 표현된 단면도로 모두 맞는 것은, 자, 이건 고르는 거예요. 자, 여기 단면되는 걸 볼까요? 자, 일단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만 했죠. 한쪽 단면도, 부분 단면도, 회전 단면도시가 빠져 있네요. 이게 2번인데 여기에 회전 단면도 모양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예, 이 리브를 잘라서 표현하는 거 요게 있는데 지금 요게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걸 넣으시면 되고요. 자, 단면 표시와 단면도의 해칭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단면부 해칭은 생략하고 도시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 이거 지금 생략하고 도시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랬는데 단면부의 해칭은 일단 2번을 한번 볼까요? 인접한 부품의 단면은 해칭 각도 또는 간격을 달리해서 구분할 수 있다. 예, 맞고요. 해칭하는 부분에 글자 등을 기입하는 경우는 해칭을 중단할 수 있다. 맞고요. 해칭선의 각도는 일반적으로 주된 중심선에 대해서 45도. 예, 이건 삼각자를 이용하죠. 우리가 보통 삼각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45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각삼각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45도짜리 있잖아요. 양쪽 다. 요게 있고 기다란 게 있죠. 60도에 30도짜리. 예, 일반적으로 해칭은 얘네들을 다 혼합해서 쓸 수 있는데 기본 형태는 얘라는 거죠. 얘를 하는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1번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단면부 해칭은 생략하여 도시하고 단면부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략하는 게 아니라 예, 일반적으로는 하죠. 일반적으로는 하는데 해칭을 알 수 있는 경우, 단면했다는 걸 알 수 있을 때는 예, 생략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걸 이제 반대로 얘기한 거죠. 예, 여기 나오죠. 네. 예, 여기 이 단면도의 해칭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서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부분 단면도 나왔네요. 외형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 일부분만을 단면도로 표시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단면하고 부분 단면도를 가장 많이 씁니다. 파단선은 뭐로 한다고요? 또 나왔죠? 가는 실선. 자, 부분 단면도. 이게 이제 부분 단면도죠. 이게 원형에 해당하는 물체인데 어느 부분까지만 단면을 한 거죠. 이거의 특징은 뭐가 강력하다고 볼 수 있냐면 그 제도자가 내가 원하는 부분을 파단, 경계, 요걸 이제 우리가 파단선이라고 그러는데 요 파단선을 경계를 해서
하단선을 경계로 해서 경계라고 보는 거죠. 이 경계로 해서 가는 실선이요. 경계로 해서 분명히 단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부분 단면도로 한다. 혼동을 하지 않도록요. 자, 회전 단면도 핸들이나 바퀴, 암 등 리브, 암, 리브, 링, 후크, 축, 구조물 등 이런 구조물 부재 등을 절단면을 따라 90도 회전한다라고 돼 있어요. 90도 단면을 한 것, 딱 자른 모양을 90도 회전을 해서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절단한 곳에 전후를 끊어서 그 사이에 그릴 수도 있고요. 전후에 끊어서 그릴 때는 외형선으로 표현합니다. 경계 부분을. 그 다음에 절단은 선 위에 그린다. 이거는 우리가 외형선이 아니라 굵은 실선. 요거는 가는 실선. 도형 내에 절단한 곳에 겹쳐서 가는 실선을 그린다. 일반적으로 많이 그린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이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요거 회전 단면 시에 도면 내에 표시할 때는 가는 실선. 그 다음에 도형 밖에 표시할 때는 굵은 실선을 그린다. 예. 지금 요것이 사이에 그리면 얘가 굵은 실선. 굵은 실선이죠. 이렇게 요것도 굵은 실선이 되고요. 이렇게 안에 내부에 그릴 때는 가는 실선으로 그 단면 표현 형태가 나타나요. 마찬가지 요것도요. 가는 실선으로 되죠. 그러니까 굵은 실선과 가는 실선의 차이는 내부에 그리냐 그러면 가는 실선, 외부에 그리면 굵은 실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얇은 부분의 단면도 우리가 가스킷이나 박판, 형광, 그 다음에 얇은 판재, 뭐 탱크에 대한 형상을 나타낼 때, 도면을 나타낼 때 그 두께를 뭐 예를 들어서 13T나 20T, 20T 정도 된다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두께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선에 표현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단순하게 그냥 굵은 실선으로 표현을 하죠. 대신 주의할 점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죠, 서로. 그러니까 철판이 붙어 있다고 그래서 철판을 붙여서 그리면 안 돼요. 붙여서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접합 관계라도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죠.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실제 치수 간격 시 한 개 굵은 실선으로 표현하는 것을 얇은 부분의 단면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단면도의 해칭. 자, 요거는 해칭에 대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단면도를 어떻게 해칭하는가. 일단 해칭 또는 스머징이라고 하는데 스무딩이라고 해요. 스무징, 일종의 파스텔이나 아니면 목탄을 가지고 이렇게 칠해주는 거죠. 단면 모양에. 자, 일단 중심선에 대해서 45도로 그린다. 그 다음에 같은 부품의 단면에는 같은 해칭이라는 건 간격이 같거나 뭐 각도가 같거나 이런 얘기죠. 스머징을 한다. 계단 모양의 절단면에 나타나는 부분을 구분할 때는 계단 모양의 절단이라든가 어떤 형태를 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접한 단면의 해칭은 선의 방향 또는 각도를 변경해서 그 간격을 변경해서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부품을 잘랐을 땐 똑같아야 돼요. 하지만 조립도와 같이 다른 부품과 다른 부품이 같이 맞닿아 있는 형상을 나타낸다 그러면 서로 다른 형태의 간격이나 서로 다른 각도를 지정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면 면적이 너무 넓어서 칠하기가 애매하다. 사실은 캐드를 사용하면서는 이게 사실은 약간 이제 의미가 좀 퇴색하긴 했는데 넓은 부분을 갖다가 다 해칭하기가 손으로 작도를 할 때는 좀 하기가 버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만 가장자리 부분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가장자리 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목탄으로 칠해주거나 하는데 전체 범위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일부에 대해서 경계 부분에다 이렇게 해주면 단면 됐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해칭을 하는 데 있어서 글자 기호 등을 기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해칭을 중단한다 라기보다는 무조건 중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칭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A라고 들어가 있으면 해칭을 할 때 이렇게 중단돼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중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나 기호가 표시가 안 되도록,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초반에 선의 우선순위에서 외형선, 외순, 절, 중, 무, 치 아시죠?
외형선,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보조선. 이거보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게 우리가 얘기할 때 문자나 기호, 숫자. 예, 요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 뭐 해칭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선등을 겹쳤을 때도 기호가 또는 문자가 숫자가 우선순위가 된다는 얘기죠. 자, 단면으로 표시하는 하는 부품. 자, 단면하기 때문에 이해를 방해해서 원칙적으로 단면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긴 쪽 방향으로는 절단하지 않습니다. 절단해서 표현 안 한다는 거죠. 알고 계십시오. 리브, 바퀴암, 기어예의, 축, 핀, 볼트, 너트, 와셔, 작업 나사, 리벳 키, 그 다음에 강구, 롤러. 이런 것들은 예, 단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도형의 생략. 도형의 생략의 원칙.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방법을, 대칭 중심선 한쪽을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대칭 형식의 경우에는 도형이 대칭이다. 그러면 대칭은 왜 하냐면, 대칭이 왜가 아니라, 대칭이 있을 때는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생략이 가능하냐면, 한쪽만 그린다는 얘기죠. 근데 왜 한쪽을 그리냐? 사실은 공간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무조건 생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생략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예, 대칭 중심선 한쪽을 도형을 그리고 다른 쪽은 짧은 두 개의 선을 그려서 이렇게 생략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듯이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을 갖다가 표현을 하는데 이제 관련되는 도면이 아니라서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쪽 반대쪽에도 이거 똑같은 것이 있는데 생략한 거죠. 이 생략에 대한 기호가 가는 실선 두 개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대칭 표시선. 그래서 대칭 기호 또는 대칭 표시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쪽에 오른쪽에 지금 이 도형을 기준해서 오른쪽에 이거와 똑같은 모양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략은 왜 하느냐? 도형 공간 때문에 그래요. 도면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생략을 하죠. 그냥 그리기 편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원칙적인 그 이유는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못 넣을 것 같으니까 생략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생략을 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요거와 달리 약간 넘어왔다. 파단선이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대칭 표시선은 절대 그리면 안 됩니다. 넘어왔죠. 아무리 대칭이라는 형식으로 돼 있어도 이렇게 가는 실선에 파단선이 넘어와 있으면 이것도 일종의 생략 기법이거든요. 절대 대칭 표시선 그려놓으면 안 됩니다. 딱 가운데를 기준해서 도형이 넘어오면 안 됩니다. 넘어오게 되면 대칭 표시선은 쓸 수가 없어요. 자, 두 개의 면이 교차 부분의 표시라고 나오는데, 자, 두 개의 면이 교차됐을 때 선은 다음과 같이 뜬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이 다 돼 있는데, 지금 요 내용에서는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도형이 있는지. 네, 여기 있네요. 지금 앞에서 표현하는 설명이 이거죠. 이런 식으로 교차되는 부분이 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선의 위치를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라운드 되어 있는 형태가 있으면 직선으로 그려서 직선으로 만나는 위치에서 내려 긋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서 직선을 그리고 직선을 그려서 내려오는 부분에 이렇게 선이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요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여기는 직사각형의 단면 형상이고 여기는 원형으로 이렇게 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 끝부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붙어 있죠. 예, 붙어 있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접선으로 내려오는 방향 쪽에서 내려오는 형태는 바로 요걸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주물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운드가 져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라운드가 있고 이쪽에 라운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R1, R2라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리브라고 그러는데, 리브 쪽에 R이 있고 그 다음 베이스 쪽 R이 있다고 보시면 지금 R1하고 R2에 대한 어떤 관계거든요. 근데 사실은 도형을 처리할 때 굳이 이렇게 표시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론적으로 이제 명시를 한 건데, 예를 들어서 R이 크다. 그럼 말려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적으로 내려오는 형태의 어떤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R2가 크다. 그럼 R1이 클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는 리브 쪽으로, 그러니까 해당하는 값이 큰 쪽으로
이게 말려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크게 사이즈가 있는 거, 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상적으로 이런 개념들을 그냥 상관선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그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멈춰도 됩니다. 리브가 내려오는 데까지 딱 멈춰도 됩니다. 굳이 이걸 표현해서 그런 형상이 나오느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약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예시로 해놓은 거지만 명시화한 거지만 딱 멈춰도 관계없습니다. 내려오는 데까지. 자, 두 개의 투상도를 사용된 단면도의 종류라고 나오죠. 무슨 단면도냐면 회전 단면도. 예. 이 안에 그려졌기 때문에 다 뭐예요? 예, 가는 실선으로 그려진 거죠. 예,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회전 단면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예, 요거는 회전 단면도는 90도 잘라서 회전해서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예, 회전 단면도시는 투상도의 안이나 밖에 그릴 수 있다. 맞고요. 회전 단면도를 투상의 절단한 곳과 겹쳐서 그릴 때는 가는 이점사선을 그린다. 예, 아니죠. 아니죠. 예,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그랬겠지만 지금은 이제 3번 가는 실선을 그립니다. 안에다가 그릴 때는. 그리고 전후를 파단해서 그릴 때는 굵은 실선. 그러니까 외부에 그린다는 표현이죠. 꼭 알고 계시고요. 자, 치수기과 재료 표시. 치수기의 원칙은, 자, 치수기비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제도에서는 치수기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캐드를 작성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도용을 처리하는 시간만큼 걸리는 것이 치수기과 이제 나중에 공차 표기하는 방법이죠. 자, 치수기비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치수기비 원칙은 기능이나 제작이나 조립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치수를 명료하게 도면에 지시한다. 사실은 도면에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하고 선분에 겹치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아주 야기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겹치지 않는 것에 둔다. 공간상에 잘 표기를 한다는 거죠. 치수는 제작물의 크기 및 자세, 위치를 가장 명확하게 필요하다고 충분한 것을 기입한다. 예, 크기, 자세, 위치라는 형태는 뭐 모양에 따른 형태로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기하공차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크기 제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치수로 자세라는 거나 위치라는 것을 명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치수기 방향에 따라서. 자, 세 번째, 도면에 나타난 치수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그 도면에 도시한 대상물의 다듬질 치수를 표시한다. 자, 항상 우리가 치수기를 하게 되면 치수를 어디까지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마무리 치수예요. 다듬질 치수, 마무리 치수. 마무리 치수입니다. 마무리. 완전하게 마무리돼서 다듬질을 다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치수는 기능상 필요한 경우 치수의 허용한계를 제시한다. 다만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제외한다. 자, 여기서 허용한계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치수를 가공을 할 때 100이라는 치수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려고 한다면 100이라는 치수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에게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99.8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1을 만들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명칭을 딱 정해서 이 부분 치수에 맞춰서 제작을 해라. 그러면 제작을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회사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측정기 아주 최대한 잘 맞는 걸로 체크를 해서 보더라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효용성 있게 어느 정도의 허용차를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에 플러스 0.2 마이너스 0.1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럼 이걸로 따져서 본다면 100.2가 되고 하나는 99.9가 되죠. 요 사이에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허용차를 하는 게 요게 허용차죠. 예, 허용차. 허용 한계를 지정을 해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는 뭐냐면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구성을 하게 되면 치수상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채운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라는 그 어떤 내용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작업
기입자가 갖고 있는 측정기 중에 가장 정확한 걸로 측정을 했을 때 정확하게 100이 딱 나왔다. 그건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로 본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다른 의도는 없고요. 여기에는 허용차가 부여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공차가 부여되지 않는다. 자, 치수는 되도록 주투상도에 기입한다. 예, 맞죠? 주투상도는 모양을 잘 나타냈기 때문에 특징이 잘 나타내고 주투상도에 집중한다라는 거. 중복 기입을 피한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중복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되도록 계산해서 구할 필요 없도록 기입한다. 예, 제 계산해서 자꾸 빼고 더하고 심지어 다 더하고 또 빼고 이렇게 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한 치수는 필요에 따라 기준하는 점선 또는 면을 기준해서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또 관련되는 치수로 되도록 한 곳에 모아서 기입한다. 관련되는 치수라는 것은 조금 더 연관되는 치수들이 있어요. 이거를 한 곳에 모아서 기입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치수는 되도록 공정마다 배열을 분리해서 기입한다. 예, 공정마다 배열을 해서 기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예시로 하나 나왔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고요. 이게 참고 치수라는 거예요. 참고 치수는 그 치수를 그냥 참고만 하라는 거예요. 그 치수값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 좀 다르죠. 예, 공차는 참고 치수에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부여할 수 없는 거죠. 부여할 수 없는 거죠. 치수가 다르니까. 그냥 참고만 하는 거니까요. 치수정 참고 치수에서 치수 수치에 가로를 붙인다. 요거죠. 요것이 이론적인 치수. 자, 그 다음 치수 기입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치수 기입은 중복을 피한다. 치수는 되도록 공정마다 배열을 분리해서 기입한다. 치수는 되도록 계산하여 구할 필요가 없도록 기입한다. 치수는 되도록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에 분산시킨다. 아주 나쁜 예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치수는 물체의 모양을 잘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기입해야 하고 그곳에 나타날 수 없는 것만 다른 두상도에 기입해야 하는데 주로 치수를 기입하여야 하는 치수 기입 장소는 예, 정면도죠. 예, 주투상도에 몰아넣는다. 바로 이게 주투상도가 정면도죠. 자, 치수 수치의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치수는 원칙적으로 미리 단위로 합니다. 우리가 단위는 도면에서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 각도의 치수는 일반적으로 도 단위로 표기를 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도, 분초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분초. 네. 뭐 라디안도 표기를 할 수 있지만 라디안을 만약에 표기하려면 라디안 단위를 표기하셔야 돼요. 자, 나머지 이제 단위에 대한 건 도 표시도 할 수 있고 도분초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치수 기호의 S 파이는 뭐냐? S라는 것은 스피어라는 뜻이죠. 스피어. 이거의 약자죠. 9죠. 그래서 9파이 이렇게 나온 거. 9R. 그래서 S파이는 9라는 거죠. 9의 지름. 여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치수 숫자의 소수점은 아래쪽이 점으로 하고 숫자 사이에 적당히 떼어서 그 중간에 약간 크게 쓴다. 또 치수 숫자의 자리가 많은 경우에는 세 자리마다 숫자 사이를 적당히 띄우고 콤마는 찍지 않는다. 잊지 마세요. 콤마는 왜 안 찍냐면 예, 소수점하고 혼동이 되기 때문에 절대 표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치수기 방법, 치수선은 0.3mm 이하의 가는 실선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꼭 여기에서 뭐 0.3mm로 알고 있지 않고 가는 실선은 외형선에 평행하고 있고 양쪽 끝에는 끝부분에 기호를 붙인다. 화살표죠. 화살표나 이렇게 스틱 형태로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점을 도트를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채워진 화살표를 많이 쓰죠. 이렇게 채워진 화살표. 예. 이렇게 채워진 화살표를 많이 쓰죠. 치수선의 간격은 외형선으로부터 약 10에서 15mm 띄고 긋고 다음 치수선을 그을 때는 같은 경우로 치수선을 그린다. 치수선은 원칙적으로 치수분을 사용해서 기입한다. 치수분선을 빼내면 그림을 혼동할 때가 쉬울 때는 이거에 따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치수보조선은
치수 보조선을 사용해서 합니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물체에 있을 때 치수를 그리고 치수 보조선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 물체에서 맨 처음에 떨어질 때는 될 수 있으면 약 여기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느냐, 또 어느 정도 거리가 또 떨어지느냐, 물체의 형상에 의해서. 예, 그래서 여기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10에서 15, 뭐 여기서 여기 요 간격에서는 뭐 8에서 10,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요 간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내용을 따라서, 내용의 적용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수보조선, 치수보조선은 치수 끝에 양 끝에 닿는 도형상의 점 또는 선의 중심을 통과하고 치수선에 직각되게 치수선을 약간 2mm 정도 약간 연장합니다. 여기 조금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나오네요. 치수는 지시하는 점선을 명확하게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 치수선에 대해서 적당한 각도를 줄 수 있고, 이 각도는 60도로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요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치수보조선을 각도를 줄 때 이렇게 줄 때 하는 거죠. 예, 요걸 한 60도 정도로 한다. 뭐 30도도 사실은 크게 관계는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떨어지는 간격, 그 다음에 간격,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치수보조선, 치수선, 뭐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선. 지선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지선을 왜 쓰느냐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들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선은 복잡한 곳을 피해서 나오게 할 때 써요. 그래서 가공방법 부품 등의 기호를 표시하는데 수평선에 대해서 60도 직선으로 긋는다 이거죠. 60도. 이 60도도 사실은 삼각자에서 유래가 된 거죠. 삼각자가 나와서요. 삼각자에서 가장 각도가 급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치수를 기입한다. 복잡한 것을 피해서 끌어내서 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아니라 여기 표기한 게 나오죠. 지선은 예, 요렇게 중심선을 향해 둡니다. 역시 중심선을 향해 있죠.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구멍이 사각형 형태 타입으로 나올 땐 중심에 표시를 하지만 얘를 도형이 직접 나올 때는 도형 외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어딜 향해서? 중심을 향해서. 요거 꼭 잊지 마세요. 꼭 잊지 마십시오. 이게 왜 틀렸냐면 여기다 아마 선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안 맞춰져 있었을 거예요. 원래는 선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파이라는 게 왜 틀렸냐면 사실은 이렇게 원에다가 직접적으로 표기할 때는 파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파이만. 그러니까 8만 표현한다는 거죠. 8만. 원형을 직접 할 때는. 화살표 치수선이나 치수 끝에 붙여서 사용하면 길이의 폭이 약 3대1 정도 된다. 3대1 요거죠. 그래서 2.5에서 3mm로 한다 라는 걸 알고 계시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치수의 배치, 직렬이요. 이렇게 나오는 걸 직렬이라고 그러죠. 요게 직렬 치수기입. 그래서 연속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연속 치수기입. 여기에 특징은 공차가 누적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차가 누적되면 안 되는 상황에선 절대 이걸 쓰면 안 되죠. 누적돼도 괜찮다 그러면 쓰겠지만 절대 누적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누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누적되겠죠. 밀리니까.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앞에서 15에서 또 14 이렇게 넘어오죠. 그 다음 병렬치수기입. 병렬치수기입은 개개의 치수공차는 다른 치수공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병렬은 기준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예. 영향을 주지 않죠. 예. 그러니까 누적되면 안 되는 치수는 병렬로 합니다. 그러니까 누적돼도 관계없겠다 그러면 직렬치수기입을 하고, 예.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각각의 특징에 의해서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병렬치수기입에 해당하는 거죠. 누진치수기입 볼까요? 누진치수기입 같은 경우는 병렬치수기입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기에서는 누진은 일종의 표기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점을 표기하죠. 위치. 우리가 치수의 기점의 위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표기를 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150 가고 또 여기서 420, 또 여기서 640 이런 식으로 간 겁니다. 그런 표시를 해서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방향 쪽으로만.
그러니까 그 넘어가 있는 형태, 스타트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누진 치수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오리진점, 원점을 지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누진 치수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 전부 다 누진 치수깁이죠. 자, 아래 같은 치수기 방법 누진이죠. 누진 치수기. 기점 기호가 있으니까. 치수 문자기 볼까요? 자, 치수 문자의 방향과 치수선의 위쪽에 수직 방향으로 치수선에 대해서 왼쪽이 기입하고, 자, 왼쪽이 기입합니다. 이렇게 왼쪽이 기입하는 겁니다. 이런 방향.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넘어가는 형태가 딱 있어요. 여기서 넘어가죠. 여기서는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죠. 요 사이가 사실은 기입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진행하면서 보시게 되면 이 사이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피해서 하라는 얘기죠. 자, 길이에 대한 치수 나왔고요. 여기 이제 각도에 대한 치수도 마찬가지. 각도 치수 기입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좌상 우하에 해당하는 30도 이하의 각도를 이룬 방향에는 치수선을 피한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니까. 캐드로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죠. 자동으로. 예,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표기하는 일은 거의 없겠죠. 자, 이렇게 저 구간을 될 수 있으면 피하라는 표시로 저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비례대로 그려져 있지 않을 때는 밑줄을 그는다. 요거는 이제 치수에서 적용할 때 하는 방법인데요. 비례척이 아닌 치수. 이게 NS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치수기 밑줄이 그어 있으면 비례척도가 아닌 치수예요. 비례척도가 아님이라고 돼 있는데, NS는 도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지만 도형 전체, 그러니까 지시되어 있는 도형 전체 NS지만 얘는 치수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치수만. 해당 치수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마세요. NS하고 범위가 다릅니다. NS는 도형에 대해서 적용하지만 얘는 치수에 대해서만 적용할 때 밑줄을 그는다. 자, 치수 표시를 할 때 유의할 점 파이, R, S파이, SR, 그 다음에 사각형 못따기, 그러니까 45도 못따기, 요거는 꼭 잊지 마시고요. 45도 못따기일 때만 두께, 피치 이런 식으로 요 구분을 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두께죠. 숫자와 명기할 수 없는 것은 평면기호이다 라고 나오는데, 숫자 명기할 수 없는 것은 좀 이거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각형, 이거는 사각형이죠. 사각형이고 이건 사각형 표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약에 돼 있는 도형을 갖다가 투상도로 나타낸다 그러면 사각형 표시가 정사각형이다 그럼 정사각형이거든요. 이건 정사각형이고, 지금 여기서 하는 이 X 표기 명기는 도형에다가 이렇게 가는 실선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는 실선. 다시 말해서 가는 실선으로 표기했다는 건 뭐예요? 이거 평면이구나 라는 걸 나타내 준 거죠. 평면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형의 그림에 지름 치수를 기입할 때는 치수지에 파이를 기입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형으로 돼 있는데, 도형이 원형으로 돼 있는데 치수 기입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8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파이 8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원형에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원인 거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단면 형태에서 이렇게 구멍으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나는 데다가 치수 기입을 줬다. 이것도 8이라고 본다면 이때는 파이 8이라고 적이죠. 이때는 파이 8이라고 적이 되지만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다 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 땐 여기에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줄 땐 이런 방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반지름 치수 기입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것도 중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R이 빠진 거고요. 이 R2 다 전부 다 뭐예요?
중심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중심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R이 표기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못따기 표시하는 거 있죠? 45도 못따기. 45도 못따기 이렇게 2 곱하기 45도, 2 곱하기 45도, C2, C2, C1. 예. 이거 다 45도 못따기예요. 다. 이 T라고 하나 나왔네요. 이건 10톤이 아니죠? 두께. 두께가 10이다. 보통 10T, 10T 이렇게 부르죠. 예. T10이라고 안 부르고 10T, 10T 부르죠. 실무에선. 예. 이렇게 10T라고 하니까 받아 쓴다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10톤이 돼요. 이렇게 되면. 예, 이거 아닙니다. 자, 치수기입, 좁은 곳 치수기입. 자, 좁은 곳 치수기입은 너무 좁기 때문에 사실상 치수기입인데 만약에 화살표나 문자가 들어가기 애매하다. 그러면 지시선을 뽑을 수 있어요. 대신 뭘 붙이잖아요. 아무것도 0.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다. 예,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점을 표기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상쇄도는 어쨌든 중요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기 때문에 치수기입하기 곤란하고 안 보이기 때문에 표시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구멍의 표시 방법 나옵니다. 들구멍, 리모구멍, 펀칭구멍, 코어구멍 다 구멍이죠. 표시할 때는 치수 숫자의 그 명칭을 구입한다. 예, 6드릴, 파이라고 안 붙였죠? 원에다가 있기 때문에. 예, 25 리머라는 가공 방법, 드릴로 가공하는 방법, 펀칭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파이가 없죠? 예, 코어라는 것은 이제 주물을 넣을 때 구멍에 해당하는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이제 같이 넣어놓고 주물을 뜨죠. 그랬을 때 남게끔 하는 그 사이즈를 코어라고 합니다. 펀칭을 때려서 이제 펀칭을 하는 거고요. 자, 현과 호의 치수기입, 현의 치수기입, 원의 치수기입, 각도 치수기입.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일단 딱 이렇게 표현되는 걸 자세히 볼까요? 현의 치수기입, 현의 뭐예요? 이 끝에서 이 끝에까지 직선거리죠. 호의 치수기입은 예, 호 자체의 길이입니다. 42. 그래서 이 표시를 문자에다가 위에다가 호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각도는 예, 그 표기 형태는 원호나 현은 똑같은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서 하지만 각도는 예, 해당하는 선분의 연장 모드로 표시를 해서 각도를 표기를 합니다. 잊지 마시고 틀리지 않도록요. 자, 그 다음에 테이퍼와 기울기의 치수기입. 테이퍼와 기울기 치수기입은 예, 중심선상에 이렇게 표기하고요. 기울기는 기울어져 있는 선분에다가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경사면에 지시를 해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모양도 표시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시하실 수가 있고요. 같은 간격의 구멍 치수기입. 자, 이것도 잘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죠. 같은 치수의 볼트 구멍, 작은 나사 구멍, 핀 구멍, 리벳 구멍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거 생략이죠. 이게 생략 기법이죠. 생략. 너무 길어서 대신 실제 길이를 다 표시를 하셔야 돼요. 실제 길이를 표시를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요거 표기하는 방법은 뭐 총 구멍수에서 왜 총 구멍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하냐면 양쪽 사이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빠져 있죠. 이거 더해 주니까 나중에. 그죠? 예. 그래서 A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구할 때 하는 방법이고, 만약에 얘를 구할 때 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예, 양쪽 사이드에 있는 90이 되겠죠. 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170이 되는 거죠. 네. 평강 및 현강의 치수기입 나옵니다. 여기서는 일단 단면 치수는 나비 곱하기 두께로 표시한다. 나비 곱하기 형상 L 현강의 75 곱하기 75 곱하기 두께, 그 다음에 길이. 예, 길이입니다. 길이가 맨 마지막에 표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재료 표시법은 일단 규격에는 우리가 첨가 원소를 표기를 해서 함유량, 최저 인장 강도 이런 것들을 이제 표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재료 기호를 표시한다 그러면 제1의 문자, 제2의 문자, 뭐 제3의 문자, 제4, 5위 이렇게 문자가 표기가 되는데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제로 자 먼저 SS400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맨 앞에 있는 건 스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S로 되는 건 전부 다 스틸입니다. 일반 구조형 압연물대 General Structural Purpose 여기에서는 일단 400이라는 것은 최저 인장 강도 400N per square, 밀리스퀘어라고 돼 있어서 최저 인장 강도로 표시해요. 보통 숫자가 3개 나와 있으면 이거 최저 인장 강도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에 지금 SF34라고 되는데 원래는 340입니다. 340. 예, 이것도 세 자리라고 봐야죠. SF는 단조품입니다. 부호징. 그래서 단조강. 최저 연장 강도. 원래 340N이라고 보시면 되죠. 최저 연장 강도니까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SC37 그러면 SC370 370이라고 봐야죠. 이거 최저 연장 강도가 370. 37은 킬로그램 포스로 보시면 돼요. 예, 대략이요. 그래서 이 주조품 캐스트라고 그러죠. C는 캐스트. 그 다음에 S1은 초경합금. 이거는 이제 종류로 표기를 해요. 예, 초경합금. 그 다음에 SHPI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강으로 되어 있고 열간, 히팅이죠. 히팅. 가공품이고 플레이트. 그 다음에 일종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SM20C 기기구조용 탄소광. 예, SM20C. 그래서 요거는 일단 탄소 함유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구분을 해주세요. 탄소 함유량 나옵니다. 피아노선 PW1. 피아노선 이것도 종류죠. 종류 몇 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표면 거칠과 끼워 맞춤이 됐어요.